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서울 떠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외신에 파격 발언을 했는데, 지금 출산율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서울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은 해결될 수가 없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난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요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교육열 같은 경우도 교육열이 강한 나라들이 저출산이 심합니다. 이건 두 번째. 그게 한 3개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집중화.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1 미만인 나라들을 보면은, 뭐 한국, 그다음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1 미만이죠. 여기에 하나 더 뽑자면 태국. 태국도 떨어질 때 0.9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 보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집중도가 심한 곳들의 인구 밀도가 높다. 여기서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 홍콩은 이미 뭐 중국에 포함됐지만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홍콩을 국가라고 치면은 얘네는 도시국가죠. 도시 하나밖에 없는 국가다.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 대만, 태국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한국이 말할 것도 없죠. 수도권이 거의 총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막 이런 곳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데, 도시 집중화돼서 대만 인구가 2340만인데 저런 데 잔뜩 몰려 있죠. 그 다음에 태국은 더 심각하죠. 태국 인구가 7100만입니다. 2020년 자료이긴 하지만 태국은 엄청나게 심각하죠. 방콕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쏠려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교육 어디가 짱 좋아요? 1순위가 강남 서초고, 2순위가 목동 아니면 분당이죠. 이런 곳들이 다 몰려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같은 데다가 맨날 그런 이야기 올리죠.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일종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학군지로 이사했더니 애들이 다르더라 뭐 하면서, 학군지 아닌 곳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같은 그 아이들을 위주로 올리고, 학군지에서는 열심히 하는 애들을 위주로 올려가지고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군지로 가야지 된다, 학군지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강사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봤어요. 물론 학군지가 더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거 하지만, 학군지라고 해서 애들이 착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눈에 안 띄게 잘하고 더 영악하지. 물론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3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또라이라고. 근데 사람이 셋이 모였는데 또라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엔 나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영악하고 더 안 보이게 잘 가려지게 해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더 형성이 되겠죠. 왜냐면은 다 같이 그런 분위기니까. 예를 들어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는 폭력으로 해결한다면, 학군지에서는 폭력은 잘 안 쓰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뭐 말하는 투가 좀 더 험하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외에도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수학 강사 중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정승재. 예전에는 강남 가야지 정승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분위기 조성 외에 오히려 학군의 경계가 과거보다 더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거는 부모 세대들이 집값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교 몇 등 미치랑 놀지 마라. 임대 아파트 사는 애랑 놀지 마라. 우리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인데 저기 우리보다 싼 아파트랑 같은 학교 배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학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연이 있죠. 가장 최우선 혈연이죠. 혈연, 학연, 지연, 흡연. 농담. 이런 세 가지가 있죠. 학연, 지연. 근데 그쪽이 아무래도 학구열이 높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그 인맥 쌓으러 가는 거죠, 사실. 우리끼리 헤쳐 먹겠다. 이런 건데 이거를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뭐예요? 행정도시. 그래서 만든 게 세종특별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반대 엄청났죠. 누가 가장 반대했겠냐. 근데 여기에 제대로 조성했으면 몰라요. 반대가 심하니까 제대로 조성 못했죠. 학군 이런 것도 뭐 그 동네 측은 괜찮다고 하지만 예전에 강남 성공했을 때처럼, 강남이 어떻게 성공했냐? 강북에 있는 좋은 학교들 빼다가 강남에다 박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여기 서울에 있는 걸 세종까지 이전시키겠냐?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분산을 못하니까 서울도 띄우고 세종도 띄웠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띄웠어요? 공무원들 잔뜩 투기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막 지역 감정 놓고 뭐 무슨 세대 감정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만만 가득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는 거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막 갈등 조장하는 것처럼 만들고, 나는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쪽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건 조장하고 있는 거다. 여기 와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그 조장에 당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저출산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또 갈라치기 들어갔잖아요.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입니다. 진짜 멍청이 같은 게 출산율하고 출생률은 다른 거예요.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인구를 토대로 나온 수치이고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 뭐 0.7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임기 여성 한 명당 0.7명을 낳는다는 소리니까. 근데 출생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 인구 대비로 가잖아요. 그럼 고령화일수록 더 떨어지겠죠. 가임기가 아닌 사람들도 다 들어갔는데. 그런 거라서 기본적인 용어도 다른데, 저번에 댓글 한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도 갈라치기 하고 있다니까요. 용어가 다른 걸 인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양극화 더 심해진다, 강남은 더 오를 거다. 피라미드에서 윗대가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여기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회사, 다단계 회사 이런 거 보면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친구 데리고 와라, 지인 데리고 와라, 가족 데리고 와라. 왜 그러겠어요? 유입이 돼야지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최근 최고가 아파트 신고가 찍는다. 고가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들이 막 신고가를 찍는다. 그 이유는 요 뉴비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거죠. 다단계처럼. 그러니까 요 뉴비들이 못 들어오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인물들 투성이잖아요. 가격을 고인물들만 살 수 있게 해놨는데, 옛날 같으면은 열심히 게임 한 10시간 하면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요즘에는 막 게임 내내 해도 그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 아이템은 절대 못 사. 현질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사.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뉴비들이 유입 안 되면 하는 짓이 뭐예요? 이벤트 하죠. 신규 유입자에게는 천회 뽑기 드립니다. 요즘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 중국산 광고들 보면은 가입만 하시면 1000회 뽑기 드립니다. SSR 무조건 뽑힙니다. 이런 것들 왜 하겠어요? 뉴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저 뉴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인물들이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겠냐. 그런 게임들이 망하잖아요.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깔아줘서 유입되지 않으면 갈아타기를 못하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해. 근데 그거를 정책 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고가 찍는 아파트들은 강남 이런 데고
그 아파트들은 정책대출 못 받으니까 정책대출이랑 집값 오르는 건 관련이 없다. 이 따위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가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2070년 되면은 부양하는 인구가 부양받는 인구보다 더 적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중에 1순위로 뽑히는 곳이 한국이다. 괜히 이창용 총재가 나가서 저런 이야기 했겠냐. 다만 교육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가 유독 교육열이 심하긴 한데 교육열 때문에 서울 집값 뜬다. 물론 일부 인정이 되는 거지만 교육열 같은 경우는 나라가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프라, 적어도 직장 인프라나 대학 인프라라도 어느 정도 분산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고, 그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서울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맨날 신도시는 서울 근처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세뇌시키는 언론들의 책임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근대화를 겪으면서 그때 고생한 세대들도 안 그러는데 요즘 세대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다 돈에 미쳤다.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집 붙들고 있는 거 봐봐요. 요즘 세대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욕심이 많도록 배워오도록 만들었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집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청년층들의 패닉 바잉, 영끌 이런 현상들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부모들 또 부동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날린 사람들도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이 짱이야. 부동산은 불패야. 그게 그대로 교육돼서 나오는 거다. 왜 그렇게 됐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